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 1, 2, 3동 주안 5, 6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호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형 현안으로 노고하신 유종복 시장님과 노성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및 개항 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종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발언들어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 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관 및 실습지, 그 밖에 학교 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는 자라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는 부정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학교용지 부담금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약 인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있는 학교 시설과 교실들은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오히려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율은 1990년에는 25.6%였던 것이 2000년에는 21.1%, 2020년에는 12.2%로 떨어졌으며 다가오는 2030년에는 8.5%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취약인구 감소는 인구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35만 4,743명이었던 것이 2023년 기준 30만 6,767명으로 약 5만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10년 전인 2014년 4만 1,586명 대비 2023년도에는 32,552명으로 약 20.72%인 9천여 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정부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사무는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부과 또는 면제에 대한 군구의 재량의가 발생하는데 이때 군구에서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은 모든 사업지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계양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지에서 부담금이 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사무위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했다는 명분 하나로 군수구청장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국 위임자인 인천시는 행정의 책임에서 벗어나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면제 판단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산하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면제에 관한 사무가 군수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는 10개 군구 및 경제청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등 현황관리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 전체가 시군구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인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주택정책과에서는 인천시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업무를 제대로 지금 그 말씀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현황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총괄만 하지 실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별로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과도한 재량행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면제에 관한 사무가 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도도 다 마찬가지고 군수구청장한테 시장한테 위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했는데 위임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관리 사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관리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과도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어떠한 일을 한 게 있냐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그 국장님, 인천의 취약 기준 연령이 몇 살이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교육청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그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취약 연령하고 신설 수요 지역 범위에 대해서 이제 군구에서 좀 상이하게 해석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취약 인구나 지역에 대해서 이 작년 9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 업무에 대한 거를 좀 명확하기 전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을 좀 상이하게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량행위에 그 과도한 재량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나온 게 있어요? 학교용지법 그 제5조 제5항 제2호에 그 법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소송과 민원이 이제 발생하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작년 9월 전까지는 그런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가지고 9월 이후에 그 교육청이라든가 군구, 시 관련 부서들 간의 이제 간담회 실무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 대한 이 재량 면제 규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도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그 사무를 명확히 했고 최근 3년간 취약 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용 여부 판단은 교육감이 하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얘기 좀 써준 걸 읽고 계신 거예요? 지금 면제에 대한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뭐 누가 써줬어요? 그거 읽고 계세요? 제가 지금 면제에 대한 거 물어봤어요? 재량행위에 과도한 행위 이런 것들 지금 물어봤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계세요? 업무 숙지 안 된 것이죠?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작년 11월 행감 때 최태한 국장 계실 때 그때 행감하고 지금까지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업무 보고 한번 해봤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방관이잖아. 구청장한테 위임했다는 거 하나 끝이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뭐 했는지.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어요?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근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잖아요. 계산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뭘 계산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형평에 따라서 구청장의 재량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구에서는 받고 어떤 구에서는 안 받고 그렇게 하라고 이임사무를 준 건 아니잖아요. 시의 이임사무를 각 구청장들한테 정확하게 정당하게 하라고 이임사무를 줬지 구청장들한테 재량적으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임사무를 줬나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뜻으로 이임사무를 줬나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금 그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 법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 하지 마시고요. 뭘 했냐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 그 9월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라든지 교육부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재량 행위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그 기준을 교육청과 시가 정확하게 그 판단을 했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학교 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그 명확히 그런 논란을 소지를 해소했기 때문에 저희 그러면 그런 판단을 1년 동안 하셔서 국장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행감 때 제가 몇 시간을 거쳐서 한 그 내용을 본의원한테 한 번 업무보고를 하신 적 있냐고요? 인천시 행정은 국장님만 하시고 의원들은 행정에 관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교육청은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2023년 과거에는요 각 군구에서 교육청에 학교 수요나 그다음에 취학 연령이나 그다음에 그 면제상이나 이런 거를 그 질문해서 보내면은 구청장 재량으로 해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런데 지적하고 지금 달라졌어요. 교육청은 정확하게 인근의 학교, 가까운 거리의 학교, 예를 들어 주안 19역 같으면은 주안 사동에 있어요. 그런 학교는 9월 서초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가까운 거리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9월 서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여기는 증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줘요.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장님 뭐 하셨어요? 그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런 그 재량 행위 규정에 대한 그 학교용지법 5조 5항 제2호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 논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고 방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없어요? 법에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애매하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구청장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면제해주고 있잖아.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 임기 시간 지나면 끝이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까지 했잖아. 인천시에서 그렇게 방관했잖아요.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지금 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계양구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6건에 대해서 일괄 면제에 대한 거를 그 검토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용지 부담금 일괄 면제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교육청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고 그래서 계양구청장이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1년 지났는데 보고를 했어야 안 했어요 저한테요.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작에 보고를 했어야죠. 네. 예. 뭐 달라진 걸 제가 모르잖아 지금요. 달라진 걸 모르잖아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의회가 이렇게 그 국장님한테 무시를 당해도 됩니까? 1년 전에 행감 때 지적을 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1년 동안 한 번도 보고 안 했잖아요. 자료 요청한 것도 지금까지 안 오고 1년 됐어요. 뭘 자료 요청했는지 아세요? 인수기에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안 줘요? 1년 지났는데도? 그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취약 인구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국장님?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약 인구에 대한 판단을 구청장이 좀 상이하게 한 2010, 그러니까 작년 전에 2023년 9월 전에는 이제 그렇게 판단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찾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게 위임 사무 줬을 때 구청장별로 각자 틀리잖아. 미출구에서요. 미출구에서는요 부서마다 틀려요. 도시정비과에서는 7세에서 8세로 보고 있고 주택관리과에서는 7세에서 19세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남동구는 7세에서 19세, 계양구는 6세에서 7세. 이렇게 각자 자기들 재량껏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판단 이런 거를 재량권 행사하는 게 맞겠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거 하나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이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봤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소송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시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소송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으니까 니네가 다시 면제를 갖다 부과시킨 거에다 다시 받아가려면 소송해라. 이런 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 그냥 갑질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본인들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왜 이 원도심 주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체 관심도 없잖아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분양 학교용지 부과 시점은 언제인가요? 찾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그 학교용지법 그 제5조하고요 같은 법 그 시행령 5조의 2에 따라서 공동주택 분양자가 부가권자한테 분양 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그 부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양 계약 공급 체결일부터 3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국장님 법만 가지고 쭉 설명하면 못 하잖아요. 그냥 분양 계약하고 30일에 분양 신청이 있고. 아닙니다. 분양 공급 계약 체결일로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예. 분양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부과하는 그러니까 결국 부과 시점이 분양 계약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 자료를 제출하면 즉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그러니까 시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시점이 분양 계약일 뭐 30일이었던 그 시점이죠. 네. 제가 한 군데를 볼게요. 자료 안 봐도 계양구의 모 사업체의 그 경우에요. 2018년 7월 20일 날 계양구에서 3개 사업지를 일괄로 2018년 7월 20일 날 일괄로 면제를 해줬어요, 구청에서. 그런데 그 사업지의 관리 처분이 10월 달에 났어요. 그럼 분양 시점이 관리 처분 이전인가 이후인가요? 관리 처분한 이후에 분양을 하나요? 관리 처분 이전에 분양 계획을 하나요? 관리 처분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7월 20일이면 3개월 전에 이미 면제를 해줬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재량행위예요? 이런 거 지금 안 했잖아요. 전혀 국장님 시에서 전혀 관리 감독 안 했잖아. 이임 사무 줬으니까 알아서 이거잖아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해보세요. 예. 그 계양구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6건이 있는데 재건축은 이제 계산 한우리하고 작전 테리움하고 작전 신라 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서운구역하고 효성 1, 계양 1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계양구에서 면제를 이제 2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2018년 7월하고 12월에 그 서운구역,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에 대한 것은 7월달, 계양 한우리, 태림, 칠라는 12월에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괄 면제에 대한 부분 판단은 계양구 입장에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계양구청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학교 증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의 알겠어요. 거기까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정부적 판단했다 치자고. 그러면 그건 절차법 위반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분양계약 이후에 부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면제 부과에 대한 공문을- 얘기가 분양계약에 그때 부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분양계약 이후에 아무 때나 면제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부과 시점에 분양계약 하고 면제를 해주는 부과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그 세계 서운 효성 1 계양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날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계양구에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그 세계 사업을 그 같은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아니 일괄적으로 묶여지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잖아. 분양 시점, 분양 계약이에요. 분양 신청 때는 의미가 없는 거고 분양 계약 이후에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아니 그걸 법적 사항인데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분양 신청하고 분양 신청을 100명 했으면요 분양계약하면 거기서 30명은 분양계약 안 하고 떨어져 나가요. 분양계약 했을 때 그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분양을 할 수 있고 면제를 할 수 있고 이게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성립도 안 됐는데 면제를 해줬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구청장의 정무적 판단이에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맞대니까 뭘 확인해. 확인은요 국장님 모르시는 거지. 아니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분양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그 부가 고지하는 게 맞다고요. 그럼 그 기준을 왜 그때 하냐면요. 분양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계약식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분양을 몇 명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 전에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일괄적으로 인천시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에 솔직히 비례율 80%, 90%, 100% 넘는데 몇 군데나 돼요. 일괄적으로 그냥 그 시장님이 다 면제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뭘 구청장한테 넘겨 걸려?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그 부과 징수 판단의 면제에 대한 그런 상이하게 해석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행정감 때도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 2년 동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시가 군구하고 교육청과 같이 해서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약 인구에 대한 학교 신설 여부는 교육청하고 나머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구 유입 가능성, 학생 배치 계획 등 이런 종합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것은 군수구청장이 판단하는 거로 저희가 업무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현재는 논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없다고요? 네. 근데 그걸 왜 지금까지 그 얘기 안 하고 그 국장님 말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임 사무 준거에 대해서 조례는 이제 우리 교육협력관 담당인데 실제 업무는 주택정책과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작년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업무를 서로 주택정책과하고 교육협력관하고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은 실제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교육청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 1년 동안 서로 핑퐁 치다가 결국은 행감에서 최종적으로 최태환 국장님이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으면 1년 동안 뭔가는 달라진 거라든가 뭔가가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는 걸로 봐서는 저는 지금 제가 시정질의 하니까 국장님이 급하게 이렇게 뭐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우리 시에서 군구 이임 사무총구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예,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다음 달 정례를 앞두고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관하는 총괄 부서장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그 학교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그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청출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목적이 이제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수 증가로 가까운 곳의 신축 또는 증축의 목적이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하는 그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로 보나요? 예, 그동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송도 있고 민원도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개발 사업자랑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곳이라 하면 그 내 집 주변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또 인지상정이고 당연한데, 이 법을 사실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보면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 법령소관 부처의 해석하고 달라서 사실 혼란도 있고, 그래서 뭐 계속 소송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애매하다는 얘기죠. 애매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애매하게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 이제 행감하고 그 전에부터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네. 뭐 교육청에서 이제 그 답을 최근에 준 거 보니까 좀 전에 설명했던 주안 19역 같은 데가 미추홀구 주안 4동이에요. 그러나 학교는 남동구 9월 서초등학교를 배정을 해요.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그 교육청으로 자료 요청도 하면서 학군을 어떻게 배정하고 학교 신설이나 중축에 대한 그다음 면제에 대한 거를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9월 서초등학교, 가까운 곳은 진짜로 학교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에 9월 서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 학생들의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뭐 학생 수가 늘었으면은 증설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학익 1구역 거를 보니까 백학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학익 1구역 개발 사업지 바로 이 옆에 있는 학익 1구역 같은 경우는 백학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늘어나니까 신설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의원님 지적해 주셨고, 그 이후에 교육청, 시, 군구가 사실 논의해서 많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명확한 답변이 오면 지금 현재는 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진행되고 실장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답변이 정확한 게 가까운 거는 진짜 사업지에서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증가하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문제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는요. 네. 학교 인근.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교육청에서 그게 맞는 거죠?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고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전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전체요? 내 잘못인가? 이거 시계가 저렇게 해놓고. 한 건이 더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 줄이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종복 시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네, 시장님, 우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천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들으셨는데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먼저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분석과 또 문제점을 아주 심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에 있듯이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있었고 김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또 크게 큰 틀에서는 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정부가 이 폐지를 발표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만은 법 개정이나 이런 게 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 개정은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에 이제 오서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 반대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임 사무에 대해서 각 군구별로 저렇게 혼탁하게 지금 이임 사무를 주는 건데 실제로 그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좀 자료에 보면은 1년에 한 10몇 건 되고 많을 때가 40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군구청장한테 저렇게 혼란스럽게 그냥 정부적 판단을 줄 것이 아니라 다시 원위치해서 인천시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그냥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임사무를 다시 인천시에서 걷어들여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군구별로 저렇게 오해 소지에 그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계양구민들은 면제해줘서 그래서 조금 그 추가 부담금의 비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원도심들은 그 부과해서 그 추가 부담금을 높여주고 이런 거가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건수도 얼마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 그냥 그 위임사무를 이게 위임사무도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장님이 다시 걷어들여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이게 인천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위임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시에서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시에서 직접 하는 관리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군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문제는 다 사업마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군수구청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형평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못해서 오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지적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되 전체적으로 다시 시 사업을 다 환원하는 문제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계약 시점에 그 인원수만 파악이 되면은 거기에다 0.8 곱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업무예요. 근데 그게 뭐 지금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했던 그런 논란이 많은데 이 단순한 업무를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건 다른 위임 사무는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요거는 분양 시점에 분양 계약 인구하고 그 학교용지 부담해는 그 거기에다가 수치 0.8만 곱하면 부담금이 딱 나와요. 간단한 건데 이거를 굳이 저렇게 혼란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현행 그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에는 그래도 구청장이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이 문제의 현실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감안을 해서 시에서 직접 그 업무를 갖다가 시로 이관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가 지도 감독 차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간의 형평을 유지한다든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근원적으로 법을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갖고 시에서 해야 되는지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하신다고 해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아까 이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그 기조실장님 답변하신 그런 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부의 책임과 권한까지 이임해서 한 이유로 시에서는 단순히 두 가지만 수정하기나 특별 유지 관리 운영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각종 민원이나 소송 발생에도 정부에서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부당금이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당금을